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새벽. 긴장된 표정으로 강준호는 버스 정류장에서 핸드폰 시계를 확인했다. 7시 40분. 아직 시간은 충분해.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스를 기다렸다. 오늘은 수능 시험날. 12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자 인생의 갈림길이었다. 어제 밤늦게까지 오답 노트를 정리하며 반복했던 수학 공식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시험 잘 보고 와라. 출발하기 전 어머니가 건넨 말이 떠올랐다.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긴장보단 다짐이 앞섰다. 괜찮아. 그동안 한 만큼만 하면 돼. 그때였다. 길 건너편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쓰러졌다. 준호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머뭇거리며 선뜻 다가가지는 않았다. 저 할아버지. 괜찮으신가? 한참을 망설이다 준호는 뛰어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인은 창백한 얼굴로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었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준호는 급하게 어깨를 흔들었지만 노인은 반응이 없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떡하지? 시험장 가야 하는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구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길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숨은 쉬고 있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한성구 중앙로 근처예요. 횡단보도 옆이요. 빨리 와주세요. 네, 출동하겠습니다. 혹시 심폐소생술 가능하신가요? 네, 잘 모르지만 할 수 있어요. 준호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TV에서 본 응급처치 장면을 떠올리며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기도 확보 먼저 그 다음 심장 마사지 맞아 30번 누르고 인공호흡 2번. 그는 손을 모아 노인의 가슴 위에 올렸다. 하나, 둘, 셋. 힘을 주어 반복해서 눌렀다. 숨이 가빠졌다. 한 손은 핸드폰을 쥔 채 119와 통화하며 노인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다.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소리쳤다. 학생, 괜찮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다. 응급처치 중입니다. 불렀어요. 그래, 잘했어. 내가 도울게. 남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그 순간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다행이다. 119 구조대원들이 도착해 노인을 살펴보았다.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맥박은 유지됐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준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학생,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대답할 틈이 없었다.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다. 7시 58분. 망했다. 그는 뛰었다. 숨을 몰아쉬며 전속력으로 시험장으로 향했다. 조금만 더. 하지만 정문 앞에는 이미 교문이 닫혀 있었다. 늦었습니다. 입실 시간이 지났어요. 시험장 앞에서 단호한 표정의 감독관이 말했다. 준호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믿을 수 없었다. 내가 한 선택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제발요. 저 꼭 시험 봐야 해요. 강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교문 앞에 서 있었다. 손끝은 차갑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하지만 문 앞에 선 감독관의 표정은 단호했다. 규정상 8시 10분 이후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 정말 사정이 있었어요. 사람이 쓰러져서 도와주느라 경찰이든 구든 확인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준호는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감독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해는 하지만 규칙은 규칙입니다. 시험은 국가가 주관하는 거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뒤에서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뭐야, 저 학생 지각한 거야. 수능날 지각이라니 저러면 그냥 끝인데. 진짜 입실 못하면 대학도 못 가는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준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1년 동안 버텨온 게 다 무너지는 건가?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감독관은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올해는 응시가 어렵겠어요. 준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어깨가 축 처졌다.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다. 그때 한 명의 교사가 다가왔다. 학생,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길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주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길래 심폐소생술하고 구에 신고하고 그러다 보니 늦었어요. 말을 하면서도 준호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정말 이게 현실일까? 교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좋은 일을 했구나. 하지만 올해 시험은 어렵겠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을 잃었다. 수험표를 손에 쥐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빠졌다. 그동안 이걸 위해 달려왔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119 긴급 신고센터. 준호는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다. 네, 생. 아까 신고해 주신 분 맞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빠른 응급조치 덕분에 큰일은 면했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숨이 멈췄다. 정말요? 심폐소생술을 안 했으면 더 위험했을 거예요. 학생 덕분에 살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살았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물론 아쉬움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한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이 그 어떤 후회보다 강하게 가슴을 울렸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교문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천천히 돌아섰다. 바람이 불었다. 시험이 끝났다는 교실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야, 국어 23번 어땠냐? 아, 그거 개 어려웠어. 선지가 다 헷갈렸다고. 아, 난 영어가 망했어. 35번 완전 함정이었잖아. 수능이 끝난 교실은 왁자지껄했다.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의 점수를 예상하며 시험 이야기를 쏟아냈다. 한쪽에서는 가채점을 하느라 분주했고 다른 쪽에서는 대학 합격 가능성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가 준호의 귀에는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끝났다 노했지만 그의 수능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맞나? 야, 강준호. 넌 어땠어? 옆자리의 친구가 물었다. 준호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야 할까? 나 시험 못 봤어. 다른 친구들도 그 말을 듣고 시선을 돌렸다. 준호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시험장 가다가 길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졌거든. 그래서 심폐소생술하고 부르느라 늦었어. 교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진짜. 헐, 그래서 못 본 거야? 그럼 올해 대학 못 가는 거네? 동정 어린 눈빛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위로받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야, 근데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수능 날이면 그냥 지나쳐야 하는 거 아니었냐?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맞아. 물론 착한 일 한 건 알겠는데 대학이 걸린 문제였잖아. 어른들이 그러잖아. 시험이랑 면접 같은 건 웬만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한다고.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파는 기분이었다. 됐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다가왔다. 준호야, 너 오늘 어떻게 된 거야?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시험 못 봤어요. 아버지도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준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시험장에 가다가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았고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럼 올해 대학은 못 가는 거야?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 후회 안 하냐? 준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 생명을 살렸어요. 그 선택을 다시 해야 해도 똑같이 할 거예요.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도 대학이 걸린 문제였잖아.
너 1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도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잘했어. 정말.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 질문에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선택한 길.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음 날 준호는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았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는 어제 도와준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학생 너. 할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지. 네, 얼굴 기억한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다. 준호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그때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말했다. 학생, 혹시 강준호 군 맞지? 네, 맞습니다. 나는 김태석 회장의 비서야. 우리 회장님을 구해줘서 정말 감사하네.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회장님,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김태석 회장님은 태성건설의 대표시지. 준호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가 구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자네가 나를 구해준 학생인가? 침대에 기대앉은 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강준호는 병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내 길에서 쓰러지신 걸 보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김태석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랬구만.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준호입니다. 옆에서 비서가 회장의 팔을 살짝 받쳐주며 말했다. 회장님, 이 학생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19에서도 말했지만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했다면 상황이 더 위험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겠지. 김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준호를 다시 바라보았다. 학생, 혹시 수능은 잘 봤나? 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떤 감정을 드러내야 할지 몰랐다. 못 봤습니다. 못 봤다니? 회장님을 도와드리느라 시험장에 늦었어요. 그래서 입시를 못했습니다. 병실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비서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럼 올해 수능을 포기하신 건가요?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김 회장도 비서도 충분히 이해한 듯했다.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때문이었구만.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준호는 서둘러 손을 내저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게 당연한 일이라면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겠나.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갔다. 하지만 다시 돌아보니 그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더니 곧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학생,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일세. 나 같은 사람을 살려준 덕에 세상에는 또 한 명의 노인이 살아남은 것뿐이라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난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허허, 겸손하긴. 김 회장은 옆에 서 있는 비서를 향해 손짓했다. 이 친구의 정보를 좀 더 알아봐.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들었다. 학생, 부모님께서 뭐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주부십니다. 그렇군. 형제는 저 혼자입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 혹시 대학을 가고 싶나? 준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올해 시험을 못 봤으니 내년을 준비해야겠지. 재수할 생각인가? 그 말에 준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요. 사실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재수를 할 것인지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인지. 부모님의 실망한 표정을 본 뒤로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그때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내가 학생의 재수 비용을 전부 책임지겠네. 준호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 그건 너무 큰 은혜인데요. 허허,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 만약 학생이 그때 나를 그냥 지나쳤다면 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있을 테니까 말일세.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네. 김 회장은 단호했다. 나는 빚을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빚을 갚는 방식은 항상 확실하지. 그러니 학생,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비서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우리 회장님이 이런 결정 내리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학생이 그만큼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김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다. 학생, 만약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나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한동안 속이 쓰릴 거야. 그걸 바라진 않겠지.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잘 선택했네. 내년엔 꼭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될 걸세. 준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절망 속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부터 내 걱정은 하나 줄었군. 김태석 회장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학생, 아니, 준호야. 앞으로 1년 동안 재수하면서 필요한 건 뭐든 말해라. 학원비든 생활비든 교재든 걱정하지 마. 준호는 순간 당황했다. 그건 너무 큰 은혜인데요. 그렇지 않다네. 김 회장은 손을 내저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걸 학생이 지켜줬잖아. 생명보다 값진 게 어디 있겠나. 그러니 이건 당연한 보답이지. 준호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물론 학원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다면 재수 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엔 부담스러웠다. 회장님, 정말 감사한데 전 그냥 제가 알아서 해보려고요. 왜 거절하는 거지? 김 회장은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다. 부담스러워서인가? 부담될 거 없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래도 그때 옆에 있던 비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강군, 우리 회장님이 직접 은혜를 갚겠다고 하신다면 그건 정말 진심이세요.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은혜를 갚지 않으면 평생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준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정말 이걸 받아도 괜찮은 걸까? 그는 고민 끝에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지만 일단 한 번만 생각해봐도 될까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야. 내가 나였다면 분명 같은 선택을 했을 테니까. 집에 돌아오자 부모님은 이미 표정이 어두웠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조용히 물었다. 병원 다녀왔어? 어르신은 괜찮으시고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대.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물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재수 비용을 대주신다고 하셨어요.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깜짝 놀란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고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분이 학원비랑 생활비까지 전부 부담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까지 하시겠다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다. 부담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준호야. 너 올해 수능을 못 받고 재수를 하려면 돈이 꽤 들 거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야. 어머니도 조용히 끼어들었다. 맞아.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너 재수하는 동안 학원비라 교재비까지 다 감당하기가 쉽진 않을 거야. 준호는 부모님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냥 받는 게 너무... 그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내가 그걸 갚으면 되지 않겠냐? 넌 그분께 큰 은혜를 베푼 거야. 그분이 내 도움을 받은 것처럼 너도 그 도움을 받아서 내 꿈을 이루면 돼.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서 자리 잡으면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베풀면 되는 거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야. 이건 그냥 주신 돈이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내가 받아야 할 보답인 거지. 준호는 깊이 생각했다. 그렇다. 자신이 이 도움을 받는다는 건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기회였다. 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받겠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잘 생각했어.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짧게 말했다. 그래,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 다음 날 준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김 회장은 여전히 침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를 본 순간 회장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결정했나? 준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김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앞으로 1년 동안 그 어떤 걱정도 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게. 준호는 굳은 결심을 하듯 고개를 들었다. 이제부터 그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번에는 확실히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책상이 흔들릴 정도로 문제집을 넘기는 속도가 빨랐다. 이 문제, 아까 틀렸던 건데 어디서 계산 실수를 했지. 강준호는 연필을 꽉 쥐고 다시 풀어보았다. 몇 번을 지우고 써도 답이 같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올렸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재수를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김태석 회장의 지원 덕분에 학원 등록도 문제 없었고 생활비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 덕분에 그는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야, 나 이번에 서울 올라간다. 개강하면 한번 놀러와. 대학교 진짜 재밌다더라. 동아리도 가입하고 미팅도 하고. 아, 빨리 개강했으면 좋겠다. MT 가면 술 마셔도 되잖아? 친구들이 하나둘씩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와의 거리도 조금씩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들의 SNS에는 새내기 OT, 기숙사 생활, 캠퍼스 인증샷이 가득했다. 그러나 자신은 같은 책상에서 같은 문제를 풀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제자리인데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날 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핸드폰을 열어보니 고등학교 친구들 단톡방이 시끌벅적했다. 오늘 동기들이랑 신촌에서 술 마셨다. 대박 재밌었음. 우리 교수님 개웃김 크크크 나중에 수업 같이 듣자. 야, 우리 과 애들끼리 동아리 만들까? 그가 대화를 읽기만 하자 한 친구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다. 야, 준호는 뭐해? 학원 다니느라 바빠. 순간 손이 굳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응, 그냥 공부하고 있어.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도 우리 만나자. 너도 가끔은 쉬어야지.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준호는 선뜻 답을 하지 못했다. 그들과 만나면 자신이 초라해질 것 같았다. 학원을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채팅방을 닫아버렸다. 며칠 후 김태석 회장과 다시 만났다. 준호야, 얼굴이 어둡구나. 회장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그를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나도 내 나이 때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 말이다. 준호는 깜짝 놀랐다. 회장님도요? 허허, 그래. 나는 20살 때 대학에도 못 갔다.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 회장은 창밖을 보며 과거를 떠올리는 듯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대학을 가고 나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지. 그때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끝날 운명인가? 하고 말이야. 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다. 그때 나를 잡아준 사람이 한 분 계셨지. 내게 일을 가르쳐주고 돈을 모으는 법을 알려주고 기회를 만들어주셨다. 누구신데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 회사의 초대 회장님이셨지. 그럼 그분 덕분에 지금의 회장님이 계신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 김 회장은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기회를 그냥 날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잡을 것인가? 준호는 가만히 손을 쥐었다. 그때 나는 선택했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유혹도 많았지만 결국 미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 회장은 조용히 덧붙였다. 그러니 너도 두려워하지 마라. 친구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생은 길어.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야.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울렸다. 정말 그런 걸까요? 그래. 대학은 평생 가는 게 아니지만 내가 쌓은 노력과 실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렇다. 지금 포기하면 결국 자기 자신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저 더 열심히 해볼게요. 김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강준호. 그날 밤 그는 다시 책을 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이 문제 왜 틀렸는지 다시 분석해봐. 재수학원의 자습실. 준호는 손으로 턱을 괴고 문제집을 바라봤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실수한 거지? 연필로 풀이 과정을 다시 훑어 결국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도 점수가 오르질 않아. 벌써 6개월째였다. 처음에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공부라는 건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효율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수능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옆자리 학생들은 점점 실력이 늘어가고 있었고 학원 모의고사 성적표를 볼 때마다 자신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조급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자책했다. 그날 저녁 김태석 회장의 호출이 있었다. 얼굴이 반쯤 죽어 있구나. 회장은 고급 한식당에서 저녁을 사주겠다고 불렀지만 준호는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공부하느라 힘들지. 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김 회장은 천천히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한 가지 묻지. 너는 왜 공부하나? 왜라뇨? 준호는 당황했다.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에 가야 미래가 보장되니까. 그렇지.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좋은 대학에 간다는 건 무얼 의미하지? 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요. 그렇다면 묻겠다. 내가 바라는 건 안정적인 삶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인가? 준호는 잠시 멍해졌다. 그게 다르나요? 많이 다르지. 김 회장은 물잔을 들었다. 안정적인 삶은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은 스스로 개척하는 거야. 내가 지금 공부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대학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야. 대학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중요한 건 그 이후지. 준호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럼 회장님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내 나이 땐 몰랐지.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어. 성공이란 혼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는 거라는 걸. 함께요? 그래,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성공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함께 성장하는 거야. 준호는 깊이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혼자만의 싸움을 해왔어. 친구들이 대학에 가는 걸 보면서 혼자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고 공부도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멘토가 되어준 김 회장도 있었다. 강준호, 너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남들보다 더 늦을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공부하는 방식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학원 친구들과 문제를 나누고 토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혼자만 뒤처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기로.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찬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11월의 아침은 싸늘했고 길거리는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수능 대박, 잘 보고 와. 준호는 교문 앞에서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1년 전 이 문을 넘지 못했었지.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그는 수험표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천천히 시험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교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군가는 손을 모아 기도를 했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개념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여기까지 왔다. 후회 없이 풀자. 감독관이 교탁에 서서 말했다. 이제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수험표와 신분증을 올려놓으세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제지 배부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도착한 문제지를 천천히 넘겼다. 시작이구나. 그거. 작년에는 지문이 길다고 겁을 먹었지만 올해는 다르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한 문장씩 정확하게 읽고 분석했다. 지문의 논지를 빠르게 파악하며 보기와 비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여유를 가져. 작년처럼 조급해하지 마. 수학. 작년에는 실전 감각이 부족해서 시간이 모자랐다. 하지만 지금은 순서를 정해 풀었다. 먼저 킬러 문제는 건너뛰고 확실한 문제부터 풀자. 그리고 마지막 10분. 아직 남아있는 두 문제를 바라봤다.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여태까지 연습한 대로 하자. 심호흡을 한 뒤 문제를 다시 분석했다. 펜을 쥔 손에 힘을 주고 확신을 가지고 답을 적었다. 영어. 작년에는 시간 부족으로 막판에 찍었던 문제들이 많았다. 올해는 정확성을 높이는 게 목표였다.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자. 차분하게 읽었다. 의미를 해석하며 문장의 흐름을 파악했다. 마지막 한 문제까지 풀고 나자 시험이 끝났다. 종이 울렸다. 답안지를 제출해 주세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렸다. 끝났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작년과는 다르다. 집으로 돌아온 후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수능이 끝난 기분은 이상했다. 1년 동안 달려왔던 목표가 사라진 것 같기도 했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김태석 회장. 시험 끝났지? 네, 방금 끝났어요. 어땠나?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잘 본 것 같아요. 김 회장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군.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성적표 나왔다. 아침 9시 정각. 핸드폰을 쥔 손이 살짝 떨렸다. 이 순간을 위해 1년을 버텼다. 강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화면을 터치했다. 국어 100, 수학 100, 영어 100, 탐구 100.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다. 만점이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거 진짜야? 손끝이 떨릴 정도로 놀라웠다. 곧이어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엄마, 준호야, 성적표 봤어. 어떻게 됐어? 아빠, 결과 나왔냐? 그가 제대로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김태석 회장, 준호야. 목소리에서 이미 그가 성적을 확인했음을 알 수 있었다. 회장님, 만점이라며? 그 순간 온 감정이 몰려왔다. 기쁨, 안도감,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 네, 김 회장은 조용히 웃었다. 잘했다, 강준호. 그 짧은 한마디에 1년 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준호의 핸드폰은 쉴 틈이 없었다. 친구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난리가 났다. 야, 너 전국 만점자라며? 7일화냐? 전국 몇 명 없는데 그중 하나라고? 그리고 뉴스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 2026 수능 만점자 등장. 한 해 전국 단 7명.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돕느라 시험을 못 봤던 학생. 재수 후 만점 달성. 그 순간
전화가 한 통 더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강준호 학생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 네, 맞습니다만. 저는 KBC 뉴스의 이지연 기자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준호는 당황했다. 인터뷰요? 네. 학생의 스토리가 너무 인상적이라서요. 작년엔 시험을 못 보셨다고 들었는데 올해 만점을 받으셨다고요? 아, 네.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학생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고민 끝에 김태석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이건 내 선택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당당히 나서도 좋다고 생각해. 정말요? 그래, 내가 했던 선택, 내가 걸어온 길, 그 모든 게 가치 있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을 거야. 준호는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해볼게요.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차례였다. 카메라 불빛이 환하게 비추고 기자가 마이크를 조정했다. 조명 괜찮으신가요? 네, 강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송국 인터뷰를 앞두고 긴장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차분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하기만 하면 돼. 기자가 미소 지으며 첫 질문을 던졌다. 준호 씨, 우선 전국 수능 만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에는 수능을 치르지 못하셨다고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순간 작년의 기억이 떠올랐다. 시험장에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께서 길에서 쓰러지신 걸 봤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나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들 머뭇거리기만 했어요. 저도 잠깐 고민했죠.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결국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하느라 시험장에 늦었고 입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수능을 포기했죠. 후회는 없으셨나요? 준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전혀요. 그 이유는요? 그는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날 제가 선택한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기자의 눈이 살짝 커졌다. 운명이라뇨?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순간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죠. 어떤 의미에서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날 도왔던 분이 김태석 회장님이셨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저를 살려주셨던 거였어요. 회장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제가 재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단순히 학습적인 면에서 성장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찾게 됐어요. 기자는 흥미롭게 물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준호는 조용히 웃었다.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돕는 사람요? 네, 김 회장님께서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장학사업이든 멘토링이든 어떤 방식이든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기자는 감탄하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준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촬영이 끝나자 스태프들이 박수를 보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준호는 김태석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은 병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준호를 맞았다. 이제 제법 세상에 알려졌구나. 김 회장은 신문을 들어보이며 웃었다.
일면에는 수능 만점자 강준호, 그의 특별한 선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준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너무 유명해지는 건 싫은데요. 허허, 그러기엔 이미 늦었어. 회장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강준호. 그 말에 준호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될 차례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능 만점자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선택과 책임,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예상치 못한 인연과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준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바꿀 운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작은 선택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불러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진 않으신가요? 고민하고, 망설이고, 때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이 후회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당장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멀리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김태석 회장이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그리고 준호가 또 다른 누군가를 돕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성공이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훗날 돌이켜봤을 때 그날 나는 운명을 선택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인생의 선택을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